지난 시간에는 어떤 힘이 보존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보존력의 경우에는 편리한 점이 많았죠. 보존력을 작용하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꼬불꼬불한 이상한 경로로 가더라도 가장 쉬운 일을 계산하기에 가장 쉬운 경로로 간 것으로 계산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존력이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었죠.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해 놓으면 그 힘을 작용하면서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알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대표하는 힘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힘마다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포텐셜 에너지가 대표하는 힘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수학에서 나오는 항등식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임의의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의 컬은 0이다.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쓴 것입니다. VR은 이게 스칼라장이죠. 위치의 함수니까 스칼라장이고, 이 스칼라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또 컬을 취하면, 그러면 이건 항상 0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스칼라장은 무엇이든지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 무엇이든지 항상 성립하는 걸 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봐가지고 0인 걸 보이면 되겠죠. 이것을 직각좌표기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컬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디터미넌트로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디터미넌트로 표현해 가지고 이걸 전개하겠어요. 그래서 각 성분별로 전개하면 X성분은 이렇게 되고 Y성분은 이렇게 되고 Z성분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V를, 요건 뭡니까? Z로 편미분한 다음에 Y로 편미분한 것이고, 이거는 Y로 편미분한 다음에 Z로 편미분한 거죠. 편미분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다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또 이것도 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의 컬은 0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칼라장이 무엇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스칼라장이든지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컬을 취하면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어떤 힘의 보존력의 조건을 4가지로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할 수가 있다든가, 한 일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든가, 한 바퀴 제대로 폐곡선에 대해서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한 일이 0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했습니다. 그 힘을 대표하는 그 함수 장의 컬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은 이걸 이용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그래서 어떤 힘을 그 위치 함수를 표현하는 것에 컬이 0이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가 보존력이면 항상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항등식하고 이거 2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게 무엇입니까? 스칼라장 VR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레디언트 컬은 0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존력일 조건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힘의 컬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힘을 어떤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다시 말하면 어떤 힘이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바로 항상 여기에 만족하니까, 컬이 만족하니까 이렇게 표현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보존력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게 항상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까 우리가 이거 증명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 사실 여기 마이너스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상관이 없죠. 왜 마이너스를 붙였냐면 이건 나중에 이렇게 정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무엇이게 표현하려면 이 앞에 마이너스로 정의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FR이라고 주어지면
우리 만유인력 법칙은 F는 R제곱분에 뭐 이렇게 주어진 거 있죠. 이 FR이 주어지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니까 이거 갖다가 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힘의 법칙인 F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그러면 그 포텐셜 에너지에서부터 힘의 법칙이 나오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도 역시 힘의 법칙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를 둘 사이의 관계가 우리 보존력을 먼저 알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했습니까? 자, 이렇게 정의했죠. 자, 이거를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없을 것 같으면 적분 구간을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도 정의했는데 이걸 말로 할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 보존력 F, 이 보존력 F를 내가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는 위치에서부터 기준점까지 밀고 가면서 한 일이 그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안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를 미리 알면 보존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포텐셜 에너지를 그레디언트를 취해 가지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러면 우리 그 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이 정말 잘 이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먼저 힘을 알았을 때 그 힘에 대응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거 가지고 구했었죠.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반대로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취했을 때 그 힘이 나오는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였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에서부터 중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상에 이런 질량이 있다면 중력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죠. 이건 수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때 이 질량에 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됩니다. 기준계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의 표현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기준계를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플러스 mgy가 됩니다.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죠. 자, 이렇게 표시하면 y가 점점 커질수록 커지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해 가지고 이게 바로 중력을 표시하는지 보겠습니다. 중력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직각접표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되고 mgy인데 여기 편면보다는 뭐만 살아남습니까? 요 y만 살아남죠. 그리고 y가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mgy head 이렇게 됐습니다. 요 마이너스 mg head이 바로 이런 기준계에서 중력을 표시하는 거죠. 중력이 아랫방향 작용하니까 크기는 mg이고 마이너스 y head 방향을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딱 맞았죠. 그럼 이번에는 기준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향하도록 이렇게 기준계를 정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이 mgy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준계를 정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mgy 이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려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기준계 정해놓으면 위로 올라갈수록 y가 작아지죠. 근데 작아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려면 옆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해가지고 중력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중력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부호가 아까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됐고, 그러면 플러스 mgy head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계에서는 중력이 플러스 y head 방향이니까 플러스 mgy head 아주 그럴듯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탄성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반대는 한 거죠. 탄성력에서부터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구한 거 우리가 앞에서 한 것인데, 자, 여기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용수철을 x만큼 이렇게 늘리겠어요. 여기서 x만큼 크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늘렸을 때 요걸 x라고 하면 우리 탄성력이 어떻게 되냐면 그 반대 방향,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늘렸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kx 이게 이렇게 탄성력이 작용하죠. 자, 이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쓰려면 그러면 기준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때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것을 기준점으로 하고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 x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k하고서 늘어나는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탄성력은 어떻게 되냐?
탄성력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하고 V 하니까 여기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X밖에 없으니까 요 Y하고 Z방향 성분은 0이 되고 요거만 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XX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탄성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잘 구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만유인력 한번 해보겠어요. 만유인력은 여기 질량이 두 개 있는데 라지 M하고 스몰 M이 있다고 했을 때 라지 M이 스몰 M을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하려면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준계를 여기 라지 M이 기준계의 중심에 원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이 라지 M부터 스몰 M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우리 구좌표기에서 저 R 햇 방향이 저런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구좌표계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마이너스 G R분의 MM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직각좌표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죠. 자, 이렇게 표시한 건 뭐냐면 우리 그레디언트를 직각좌표계로 한번 구해볼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GMM 요거 자꾸 쓰면 복잡하니까 요거 그냥 K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를 X로 편미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을 X로 편미분하면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분모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고 또 이 안에 걸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2X가 되죠. 근데 아까 앞에 2분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미분할 때는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요 마이너스 없어져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2가 서로 상쇄돼서 요건 뭐가 되냐면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2분의 3승분의 KX가 되는데 요걸 간단히 뭐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R 3승분의 요게 바로 R이니까 그거의 3승이니까 R 3승분의 K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로 편미분한 것은 보나마나 R 3승분의 KY가 되고 Z로 편미분한 건 보나마나 R 3승분의 KZ가 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하는데 이거를 직각좌표기에서 계산한다면 요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계산하면 요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 마이너스 R 3승분의 K 하고서 요게 되는 요건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R 위치 벡터죠. 그래서 이 위치 벡터를 여기에 있는 R 하나로 나누면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G R 제곱분의 M R 햇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이죠. 자, 그런데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마치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물체처럼 저 하나가 원점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개가 똑같은 정도가 되는 두 질량도 서로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M1과 M1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만유인력 법칙은 이렇게 됐었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M1이 있는 곳의 위치 벡터가 R1이고 M2가 있는 곳의 위치 벡터를 R2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M2는 M1을 이렇게 잡아다니고 M1은 M2를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그 M2가 M1을 잡아다니는 힘을 우리 어떻게 표시합니까? F12 이렇게 표시하죠. 오른쪽이 왼쪽을 잡아다니죠. 그러면 F12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썼을 때 바로 요게 바로 뭐냐면 단위 벡터인데 요거 R1 빼기 R2를 그 크기로 나눴으니까 R1 빼기 R2 방향의 단위 벡터죠. R1 빼기 R2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이 방향이죠. 자, 그래서 요 방향인데 힘의 방향은 그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 힘의 방향 그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F21은 어떻게 되냐? 요 F21은 그대로 쓰는데 요 쓸 때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F12는 여기 1, 2, 1, 2 다 이렇게 썼으면 2, 1은 그걸 2, 1으로 다 바꾸기만 하면 되겠어요. 다 바꾸기만 하면 우리 방향을 할 때 요건 바로 단위 벡터가 되는데 이 단위 벡터는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R1에서 R2를 향하는 방향이겠죠. 그런데 힘은 인력이니까 그 반대니까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우리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단위 벡터가 있고 이 단위 벡터는 서로 잡아다니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만유인력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질량의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 두 질량이 있을 때 요걸 어떻게 썼습니까? 요거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썼냐면 VR은 마이너스 G하고서 R분의 mm이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때도 이거나 마찬가지겠죠? 이때도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니까 뭐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죠. 단지 요 뭐에만 의존합니까? 두 질량 사이의 거리에만 의존하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썼다면 이 R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됩니까? 요 스몰 r 대신에 R1 빼기 R2, R1 벡터 빼기 R2 벡터에 여기다 절대값 붙인 거, 요게 바로 절대값 크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벡터의 크기입니다. 이 벡터의 크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이제 만유인력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때는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수학적으로 그레디언트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자, 요런 R분의 1인 경우에 그레디언트 구하고, R1 빼기 R2의 절대값분의 1인 경우에 요 그레디언트를 뭐에 대해서 구하냐면 R1에 대해서만 구하는 겁니다. R2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R2에 대해서만 구하는 거예요. R1은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우리 첫 번째 거는 우리 구좌표계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직각좌표계 이용한 거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 구좌표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구좌표계에 대한 그레디언트 표현은 이렇게 돼요. 우리 이거 4강에서 공부한 겁니다. 우리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면 4강 한번 찾아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그레디언트 이렇게 구하는 건 요 앞에다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앞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는데 썼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R분의 1 하고서 편미분할 때 세타로 편미분한 건 없죠. R분의 1이니까 요거 0이고 요것도 0이니까 뭐만 남습니까? 요거만 남겠죠. 요거만 남으니까 R 헷 하고서 R밖에 없으니까 편미분을 DR분의 D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그래서 R분의 1을 R로 미분할 것 같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분의 1의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R 헷이고, 요걸 또 어떻게도 쓸 수가 있겠어요? R 헷은 R 벡터 나누기 R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B번은 우리 먼저 직각좌표계를 이용해 보겠어요. 직각좌표계를 쓰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R1 빼기 R2는 성분별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성분별로 써놓고서 우리 B번을 풀기 위해서 그 R1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X1, Y1, Z1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X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겠습니다. 이 X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3승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걸 미분하면 2배 X1 빼기 X2 이렇게 되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미분할 때 앞에 나온 2분의 1하고 2배하고 상쇄돼서 2는 없어지고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Y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Y로 편미분하면 바로 뭐만 바뀌겠습니까? 다른 거 다 똑같으니까 여기에 X1 빼기 X2 대신에 Y1 빼기 Y2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Z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Z1 빼기 Z2 요거만 하면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세 항에다가 전부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에서 요거 X1 빼기 X2에다가 X햇 붙이고 Y1 빼기 Y2에다가 Y햇 붙이고 Z1 빼기 Z2에다가 Z햇 붙이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R1 위치 벡터 빼기 R2 위치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R1 빼기 R2분의 1을 갖다가 R1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C를 해보겠습니다. C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하고 똑같은데 두 번째 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뭐만 다르냐면 X2에 대해서 편미분하는데 여기 X1-X2를 X2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하나 나오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요거 2배 X1 빼기 X2 한 다음에 X2를 편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앞에 하나 나오기 때문에 아까 X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하고 뭐만 다르냐면 마이너스 부분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 개가 다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 편미분한 그레디언트를 취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B번 취한 결과하고
부호만 다르겠죠. 그래서 R분의 1의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R3승분의 R 위치 벡터가 된다면 우리 R1 빼기 R2의 절대값의 그레디언트는 여기 이렇게, 자,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데 R 대신에 R1 빼기 R2만 쓴 거예요. 근데 R2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부호만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두 질량의 만일력 포텐셜에 대해서 만일력 에너지 만일력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질량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거 가지고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는 M1에 작용하는 만일력도 구할 수가 있고 M2에 작용하는 만일력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M2가 M1을 잡아당기는 만일력이 F12였죠. 이 F12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 했을 때 어떤 물체에 대한 힘, 포텐셜 에너지에서 그 힘을 구하려면 그 물체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됐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첫 번째 좌표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되겠어요. R1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기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데 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자, 이걸 이용한 겁니다.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F12 구한 거하고 똑같이 잘 됐죠. 그래서 잘 나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1이 M2를 잡아당기는 만일력 F21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를 무엇으로 그레디언트를 취합니까? 두 번째 R2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거죠. R2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건 무엇만 달랐습니까? 여기 부호만 달랐죠. 그래서 여기 부호만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앞에서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구할 때는 여기서 R2 빼기 R1 하고 마이너스가 있었죠. 근데 이번엔 R1 빼기 R2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제대로 잘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로부터 우리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힘을 구할 것 같으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작용 반작용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이란 바로 물체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 포텐셜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힘은 그 상호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구하는 거 너무나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제 힘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데 힘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반드시 A가 B에게 힘 F를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을 FAB라고 쓰면 그리고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을 FAB라고 쓰면 요것의 반작용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개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FBA의 반작용은 FAB, FAB의 반작용은 FBA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으면 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R1에 한 물체가 있고 R2에 또 다른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에만 의존하냐면 바로 R1 빼기 R2 거리에만 의존하니까 그걸 뭐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R1 빼기 R2의 절대값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겠냐면 반드시 R1 빼기 R2의 절대값의 함수로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한 힘, 다시 말하면 M2가 M1, 그 물체 2가 물체 1을 잡아다니는 F12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F12는 또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첫 번째 좌표에 대해서 R1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되겠죠. 그렇게 취한 것을 우리가 F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작용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물체 1이 물체 2를 잡아다니는 힘, 이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요거는 두 번째 좌표에 대해 그레디언트죠. 그러면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취할 때 요놈하고 요놈하고 차이가 뭡니까? 요놈은 R1 앞에 플러스고 요건 R2 앞에 마이너스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요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F가 되는데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반작용이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포텐셜 에너지는 반드시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만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힘을 구하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무엇 공부했습니까?
포텐셜 에너지에서부터 힘의 법칙 구하는 걸 공부했는데, 여러 가지 예에 대해서 이렇게 힘의 법칙을 구해봤고, 또 하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두 물체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두 물체의 이 상호작용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반드시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사실만으로 우리 무엇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